예, 이기 경제팀 출범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이제 홍남기 내정자만 이제 통과를 하면 이제 될 텐데요. 이기 경제팀의 과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단국대 김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인사 나오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때 오셨던 이제 네. 질문 드렸던 첫 번째가 경질로 보냐 교체로 보느냐 뭐 네. 그 질문 드렸는데 예. 우리 교수님한테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인사 시점은 교수님께서는 적절했다고 보세요? 정말 인사 시점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왜? 결국 예산 국회인데요. 예산 편성은 사실 전 김동연 부총리가 한 거거든요. 몫이죠. 예. 그러면 사실 설명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성한 사람은 잘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렇게 된 분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쩌면요. 그냥 이거는 여당에서 예산 처리하는 부분은 맡기고 어차피 지금 새로 이 내정자는 말이죠. 결국 인사청문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이 뭐 예산 처리에 관련될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예의상 왜 결국 야당은 그게 대해서 묻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왜 필요하냐를 묻고 싶은데 문제는 예산 편성한 사람이 빠지면 또 새로 대답할 사람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그게 정말 좀 이상한 이렇게 모양이 돼가지고 맞네요. 결국 자본이 시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무슨 수일까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퀘스천입니다. 좀. 그럼 그 부분에서는 교수님은 답을 해주실 수 없겠네요. 아직은 퀘스천이시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우리 상식이랑 좀 어긋나죠. 당연히 예산 처리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교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이번 주에 이 인사가 이번 주에 날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 순방 전에 근데 그렇습니다. 뭐 며칠 당겨진 거긴 한데 결국 오늘 내일 나더라도 사실은 예산 정국 중간에 나긴 한 거니까 똑같은 의문이 생기네요. 마찬가지긴 한데요. 여전히 이제 남는 부분은 결국 예산이 가장 참 중요한 건데 정책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조금 좀 이상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일단 이번에 인사 기조는 원팀이라고 그러대요. 아마 지난 1기 경제팀이 워낙에 갈등설 때문에 뭐 논란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남기 후보, 김수현 실장 이 조합은 뭐 원팀 조합에 맞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그 김수현 정책실장 이제 그분은 이제 임명이 된 거니까요. 그분 말씀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이런 말도 조율을 하겠다. 글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혁신 성장이니 이걸 다 조율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그게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말씀들은 그렇게 했죠. 네, 장하성 실장도 사실은 조율하는 부분이고 그때도 똑같이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동연 이제 부총리 경우는 조금 나름대로 자기 좀 소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고 홍남기 의원의 새로 되신 분 경우는 굉장히 성실한 분인 반면에 그 대신에 예를 들어 자기 막 소신을 밀다든지 이런 건 좀 약할 것 같아요. 뭐 그런 평도 있더군요. 그렇다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갈등은 없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방향이 잘못 가면요. 사실은 누구도 제어가 안 되고 갈 수 있다. 때로는 약간은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환상팀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적절한 이 보완 관계 그리고 갈등과 협력 관계거든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오히려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원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성과를 낼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은 지금 뭐 이렇게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홍 부총리하고 김수현 홍 부총리 후보자하고 김수현 실장과의 글쎄요, 뭐 조금 처음부터 조금 뭔가 약간 간극이 있지 않냐고 느껴지는 게 소득주도 성장 관련돼서 두 사람의 발언이 약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득주도 성장이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면 조정 보완하겠다라고 한 반면에 김수현 실장은 그보다 조금 하루인가 먼저 얘기를 했죠. 원래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굳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자는 건 아니지만 왠지 이걸 보면은 홍 부총리도 나름 뭐 김동연 전 부총리만큼 뭔가 좀 자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뭐 그렇게 좀 되길 바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분이 국무총리 조정실장 할 때 했었죠. 예, 이분이 그때 이제 규제 개혁 해가지고 뭐 브리핑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정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대로 가기가 예를 들어 김수현 정책실장이란 분이 상당히 소득주도 성장 이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고한 글쎄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은 결국은 대통령의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얼마나 미느냐 문제 아닙니까? 트럼프나 아베나 우리 봤잖아요. 어떻게 경제를 끌어가는지. 결국 그렇다 한다면 이제 청와대 몫인데 네. 그러면 이 후보자가 이제 뭐 새로 되실 분이 그 문제를 대통령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면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최근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대통령은 시정연설도 그렇고 얼마 전 공정경제 그 전략회의에서도 그렇고 소득주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을 했거든요. 네. 홍대 부총리는 지금 그런 말씀을 좀 했고 그렇다면은 김수현 수석이랑 문 대통령은 일관된 그런 네. 어떤 정책 의지,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홍 부총리는 중간에 좀 이렇게 조정도 여지가 있지 않냐, 수정이 아니라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이게 대통령이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한 부분과 좀 이 홍 부총리 내정자 그런 것과 좀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렇게 겁니까?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우리 문 대통령 경우가요. 경제에 대해 가지고 뭐 다 이렇게 확실한 뭐 그림을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 뭐라고 네. 하셨냐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좀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간다 그랬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홍남기 씨 경우는 결국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 예, 추천으로 홍남기 됐죠. 이제 예. 부총리가 되겠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내각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이 총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생 현장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느낄 테니까 그렇죠. 그걸 뭐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그다음 또 사실은 또 대통령께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만일 그게 진짜 일리가 있다란다라면 이야기를 들을 것 같다. 왜? 지난번에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나쁘게 말한다라면 갈짓자 했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뭔가를 들어 가지고 좀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홍남기 지금 이 새로 이 지명자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글쎄. 기대를 하고 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총리랑 그 홍남기 총리랑 이야기 있었을 거다. 왜? 기본적으로 이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리는 뭐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네. 총리는 내각을 뭐 통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총리랑 총리가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보면 예.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1기 경제팀 때하고는 2기 경제팀이 앞으로 끌어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어떤 그 뭐 방향이라든가 방향까지는 몰라도 뭐 큰 방향은 몰라도 네. 일부 디테일에서는 구체적인 측면의 적용 방식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읽히네요. 저는 그게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장하성, 김동연 1기 돌아왔을 때랑 지금 요번에 이제 뭐 11월 이제 얼마 출범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연말, 내년 초 됐을 때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보면 지금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수정이 불가피할 거로 보고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내정자죠. 이분이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정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김수현 이제 정책실장이랑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게요. 총리가 뭐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 그냥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굉장히 경제 상황 어렵고 위기가 막 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팀은 지난번에 뭐 장하성, 김동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총리가 깊숙이 여기 같이 역할을 해줘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조율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그게 일들을 원팀이니까요. 완팀입니다. 바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면 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문제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제 경제팀에만 맡겨두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이런 부분들 경우는 맞습니다. 그게 경제인지 아니면 외교인지 안보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북한 문제가 그게 경제랑 연결됐을 때는 그게 경제 문제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이런 면에서 제가 주문드린 거는 뭐냐라면 굉장히 어떤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글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걸 굉장히 워치를 해야 된다는 예. 거고 총리가 이걸 계속 폴로업하지 않으면 네. 이게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때를 놓쳐가지고 막을 만한 일도 그냥 일이 너무 커져버리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걱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진보 쪽에서는 이번 인사가 이제 개혁의 실패다 이렇게까지 보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요. 서울대 박상인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역시 이번 2기 경제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인사를 진보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질 않더군요. 네. 네, 뭐 이번 인사는 기존 정책 방향을 뭐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좀 관료 주도적인 경제 정책으로 더 보수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뭐가 될까요, 교수님? 네, 뭐 두 분 그 조합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예. 김수현 시장은 사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 경제 문제 전반을 총괄할 가능성이 큰데 이분도 관료 출신이시고요. 아, 윤종원 수석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라인이 다 관료들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관리용 관료들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필요한 개혁 조치들보다는 경제를 관리하는 데도 중점으로 두고 또 관료들 보수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더 나올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제 참여정부 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대자뷰 얘기도 나오고 교수님께서는 네. 역시 그 상황이 이번에 나타날 것이 이렇게 교수님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참여정부 대자뷰까지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네.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참여정부 때와 또 다르게 그렇죠. 대외적인 요건이나 국내 요건들이 굉장히 지금도 어렵지만은 또 한 2, 3년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런데 이게 아주 좀 보수적인 경제 관리적 운영을 하는 팀이 그런 위기들을 잘 돌파하고 예방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런 예. 예방을 할 수 있는 좀 과감한 개혁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 수출 말고는 교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표들 보면은 뭐 딱히 좀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뭐 새로운 경쟁팀이 됐든 이 문재인 정부가 됐든 뭔가를 좀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얽혀있는 상황을 풀어갈 첫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력 제조업들이 대부분 경쟁력을 잃고 있죠. 이게 뭐 경기 변동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요. 지금 수출도 사실 반도체 때문에 좋은 걸로 보이는 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특수도 얼마나 지속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고요. 그래서 반도체 특수까지 없어지고 주력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까지 가게 되면은 단지 제조업의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외적인 여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들 포함해서요. 대외적 여건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대외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요. 대외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대내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재벌 대기업 중심, 가격 경쟁력 중심의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정경제로의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그런 좀 과감한 개혁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와 동시에 단기적인 재정적인 그 정책적 콤비네이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과감한 중장기적인 개혁 없이 단기적인 재정으로 땜박식 정책으로 지금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이제 박상인 교수님은 이제 우리 이 구조적인 제조업 경쟁력 상실에 따른 구조적인 개혁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한테도 이기 경제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뭐 위기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한 각오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뭐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선은 청와대와 내각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먼저 공유해라.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럼 결국 청와대는 대통령이고 내각은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인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처방은요. 단일화된 처방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워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딴소리 안 하게 적어도 그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때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친노동계 정책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용이 어렵습니다. 아까 제조업 경쟁력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을 길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과감하게 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그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근데 늘 같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걸 안 해서 문제인 거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